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총회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어윤종입니다. 지금부터 제35대 한국금융학회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간호 회장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사실 개회식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따로 뭐 말씀을 드릴 건 없는데 간단하게 그냥 뭐 끝나는 소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금 정기총회가 제가 그 35대 회장으로 주재하는 이제 마지막 공식 행사입니다. 사실 제가 저기 과분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상당히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1년을 돌이켜 보면 그 대거 없이 끝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좀 위로가 됩니다. 사실 아까 그 총회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1년 동안 참 많은 그 심포지움을 하긴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은 심포지움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여기저기서 막 그 같이 하자고 하는 데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확실히 우리 금융학회가 위상이 너무 높아가지고 많은 곳에서 우리를 찾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고요. 근데 그런 심포지움을 개최하면서 그 사실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그 전문성 있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 그 심포지움이 상당히 뜻깊게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도 우리 회원님들이 이 학문적인 어떤 그 엄격성과 그런 중립성을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시는 거 보고 학회장으로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대가 없이 지낸 것은 다 이렇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제 같이 일했던 부회장님들 제가 다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5분 부회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총무이사님들 그리고 이사님들 그리고 그 금융연구 편집위원들 그리고 학회 사무국에도 매우 뜻깊은 그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너무 이제 홀가분한 심정인데 앞으로 이제 36대 회장을 맡으실 신진영 회장님께 제 이제 짐을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보다 먼저 하셨어야 됐고 또 능력 면에서도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이제 저희 이어서 회장직을 맡으시게 돼서 저는 뭐 이 금융학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그 금융 관련된 연구 그리고 정책 논의를 선도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9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며 제35대
한국금융학회 정기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학회 현황과 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총회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현황은 총회 자료 3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요. 사업 실적은 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먼저 4페이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그 행사명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 35대에서는 총 18건의 사업 실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증권학회와 함께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2025년 8월 13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학회, 한국재무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2025년 10월 17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기관 동계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2025년 12월 4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금융학회, 한국은행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2025년 12월 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폐금융 7개 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2025년 12월 23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외환시장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2026년 1월 14일에 개최하였습니다. 한국금융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2026년 1월 27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2025년 2월 5일 6일이었습니다. 양일간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2026년 3월 2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한국금융학회 그리고 한국은행 CEPR과 함께 국제 공동학술대회를 2026년 4월 10일 11일에 개최하였습니다. 11번째로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학회 공동정책 심포지엄을 2026년 4월 14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공동정책 포럼을 2026년 5월 22일 금요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학회에서는 Thorsten Beck EUI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2026년 6월 16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집위원회에서는 금융연구를 4회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기획에서는 다양한 정책 심포지엄의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17번째로 스코프스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학회 내에서 정책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결산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026년 가결산 보고서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 결산 감사 보고서와 단기 가결산 감사 보고서를 원승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 원승현입니다. 제가 작년에서 2번 나왔다고 너무 꾸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제가 나온 게 신간호 회장님께서 같이 감사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왔고요. 오늘은 또 임기 마지막이라고 또 나오라고 해서 나왔으니까 좀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저 신간호 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뭐 저희가 감사를 한 결과 사실은 훌륭하게 사실은 학회를 운영했다.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 재정에 문제가 없게 훌륭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그냥 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감사 보고서 낭독하겠습니다. 한국금융학회 회원 귀하
본인들은 제35대 한국금융학회를 대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입 지출 보고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사 절차를 적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본인들 의견으로는 별첨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가 2026년 5월 31일 현재 한국금융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내용과 더불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의 한국금융학회 수입 지출 내역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2026년 6월 9일 감사 원승현 이윤수. 감사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시작하는 제36대 한국금융학회 예산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편성 및 운영할 예정이며 세부 예산은 36대 차기 집행부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6년 금융연구 우수 논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지난 1년간 금융연구에 실린 논문 중 5편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거시통화 금융경제부문 수상자는 서강대학교 광노선 교수님입니다. 광노선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상장이 있어요? 예. 그러면 상장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금융연구 우수 논문상 위 논문은 지난 1년간 한국금융학회 학술지 금융연구에 기고된 논문 중 거시통화 금융경제 부문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귀하에게 한국은행이 후원하는 우수 논문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금융기관. 예. 아니, 사실 저기 그 우리 광노선 전임 회장님이 바로 이제 회장님 끝내시고 지금 상을 받으셔가지고 약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영향력을 발휘한 건 전혀 없고요. 사실 저는 물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제가 영향력을 발휘했을 텐데 발휘할 수 있는 룸이 전혀 없었는데 그 편집위원회에서 이렇게 통보를 해와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 광노선 이 전임 회장님도 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이 워낙 뛰어나서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금융기관 부문입니다. 금융기관 부문 수상자는 카이스트 박사과정 김무성님, 카이스트 이창주 교수님, 기업은행 이혜수 차장님입니다. 김무성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김 차장님 오시죠. 예.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 나와주시면 괜찮습니다. 예. 2026년 금융연구 우수 논문상 위 논문은 지난 1년간 한국금융학회 학술지 금융연구에 기고된 논문 중 금융기관 부문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귀하에게 KB금융그룹이 후원하는 우수 논문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자본시장 부분입니다. 재무자본시장 부분 수상자는 동의대 최승두 교수님, 동아대 정찬식 교수님입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금융연구 우수 논문상. 위 논문은 지난 1년간 한국금융학회 학술지 금융연구에 기고된 논문 중 재무자본시장 부분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귀하에게 미래에셋증권이 후원하는 우수 논문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금융정책 부문입니다. 금융정책 부문 수상자는 상명대 권세훈 교수님, 경희대 최희율 교수님, 경기대 한상번 교수님입니다. 예,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년 금융연구 우수 논문상. 위 논문은 지난 1년간 한국금융학회 학술지 금융연구에 기고된 논문 중 금융정책 부분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귀하에게 한국금융연구원이 후원하는 우수 논문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위험관리 부문 수상자는 경북대 유지혜 교수님, 홍익대 김진희 교수님입니다. 파생 부분 수상자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장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금융연구 우수 논문상. 위 논문은 지난 1년간 한국금융학회 학술지 금융연구에 기고된 논문 중 파생상품 위험관리 부분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귀하에게 삼성자산운용이 후원하는 우수 논문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수 논문상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6대 및 제37대 회장 선거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대 차기 회장으로는 연세대학교 신진영 교수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전자투표에서 제적인원 460명 중 55.2%가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회원의 95.7%가 찬성하셨습니다. 다음 제37대 차차기 회장으로는 인하대학교 임민환 교수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전자투표에서 제적회원 460명 중 53.9%가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회원의 89.9%가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36대 임원진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료집에 임원진 명단이 보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진영 차기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금융학회 36대 회장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 신진영입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좀 개인 신상 문제로 학회 운영에 좀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기학술대회와 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이런 무거운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융학회는 아시다시피 1989년에 창립된 이래 신관원 전임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35분의 탁월한 회장님과 천여 명의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일궈온 학회입니다. 학회가 그동안 쌓아온 전통과 명성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드립니다. 한국금융학회는 학회적인 금융연구를 발간하고 정기학술대회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금융경제 분야 학술 연구를 지원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여 학문과 정책 연구 그리고 금융업계의 현장을 연결해온 오랜 전통과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 소중한 전통을 이어나가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저의 첫 번째 수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OECD는 얼마 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올해 1.71%에서 내년 1.5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작년에 출간된 KDI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 후에는 결국 그 잠재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굉장히 암울한 예측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원인은 저출생 고령화, 내수 침체, 글로벌 공망 재편 그리고 오늘
발표된 여러 가지 AI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복합적 도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우리가 이겨내고 또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서 당연히 금융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요즘 시기는 이런 게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도 뭐 코스피 9,000을 넘듯이 자본 시장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인 경제가 반도체 화랑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것과 같이 이러한 반도체의 화랑이 달콤한 독이 되지 않고 또 구조적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저희 학회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기 중에 저는 몇 가지 점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학술 연구, 저희 학회의 본연의 업무인 학술 연구 지원을 더욱더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신진 학자들의 학회 참여와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신간호 전임 회장님께서 지금 추진해 오신 스쿱 등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기 학술 대회와 금연구 등재뿐 기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도 있는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그 성과를 정부와 금융업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결과가 단순히 학술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업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학회는 창립 이래 36년 동안 말씀드린 역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늘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회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 학회가 우리나라 금융과 경제의 발전에 더욱 긴밀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임 감사 선임 절차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선임되었음을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정기 총회를 폐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조연설이 석식 만찬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조연설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우선 회장님 신관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박주현 초대 회장님 또 감사드리고, 또 신진영 차기 회장님께도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포멀한 자리가 됐는데, 저는 제가 의도를 했던 거는 아주 간단하게 최근에 일어났던 하여튼 1년에 우리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배경하고 거기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좀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슬라이드만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는 잘 아시는 슬라이드인데요. 세계 GDP를 한 1000년 정도 우리가 이제 과거로 이렇게 빼갔을 때, 제가 이거를 그냥 들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을 그릴까 한번 이제 보시면은, 물론 이제 지금 세계 GDP가 한
한 100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90년 이 가격으로 PPP 가격으로 이제 일단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000년부터 1100년, 1200년 쭉 오면은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다가 산업혁명으로 접어들면서 약간의 이제 기울기가 올라가다가 20세기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게 보이는데 클리커가 여기 있나요? 여기 있군요. 물론 이거는 이제 다 이렇게 경작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로그 스케일로 봐야지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하면은 역시 같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한 800년 동안 뭐 한 1300년부터 1800년까지 조금 이제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기울기가 이제 성장률이죠. 그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 약간 기울기가 좀 높아졌다가 결국은 20세기 들어와서 조금 더 가팔라졌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2차 대전 이후로 조금 더 이렇게 가팔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차트를 보면은 세계 대전도 안 보이고 또 글로벌 금융 위기도 안 보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 스무스한 그런 이제 시계열인데 제가 이걸로 시작하는 이유가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이제 특히 이런 현상. 그러니까 최근 한 200년이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예외입니다. 예외고 그리고 폴 로마 같은 사람은 이제 이거를 내생 성장론 같은 그런 이론으로 설명을 했죠. 내생 성장론은 이제 결국은 그 아이디어 특히 이제 그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두고 아이디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써도 다른 사람도 역시 같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공공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성장률을 높인다는 뭐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왜 이게 지금 와서 중요한가? 왜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있는가? 그건 물론 이제 오늘 이 회의 주제도 AI하고 금융을 이제 제가 오늘 그 주요 주제라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아주 좋은 논의가 이제 이어진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 AI가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2026년 1분기 성장률이 명목 성장률이 17.1%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명목 성장률이 17.1%. 굉장히 아주 높죠. 실질 성장률은 3.8%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그래서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고 이제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2026년이 2.6% 실질 성장률 지금 전망을 했는데 그게 최근 이제 저희 그 1, 4분기 GDP의 그 잠정치가 나면서 좀 약간 상향 조정이 물론 되죠. 기계적으로라도 이게 1분기에서 1.7에서 1.8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라도 이게 이제 금년 성장 전망이 1.6에서는 또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될 겁니다. 기계적으로라도. 근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명목 성장률이 이렇게 크게 자란 적이 있는가? 최근 한 26년 사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조금 더 뒤로 가면은 70년대는 있었어요. 70년대는 물론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내 인플레이션이
뭐 두 자릿수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아가지고 국내 물가가 워낙 이게 빠르게 자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명목 GDP도 이제 빨리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국내 물가는 되게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3% 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70년대하고는 다른 게 내수 인플레이터만 디플레이터만 봤을 때는 한 2.1%입니다.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에서 내수만 우리가 보면은 한 2.1%. 근데 수출 디플레이터가 이렇게 23.5%입니다. 그만큼 수출 물가가 많이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반도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명목 성장률은 국내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게 아니고 수출 물가가 많이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중요한 점은 앞으로는 우리는 실질 GDP를 볼 뿐 아니라 명목 GDP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명목 GDP는 우리가 이제 그 거시경제학하면서 이런 명목 총량은 뭐 이게 실질 어떤 뭐 소비나 그런 걸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거를 이제 이 뭐 좀 배제하고 실질 GDP를 보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명목 GDP도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실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수출이 잘 될 경우 이제 뭐 수입 물가도 역시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죠. 그래서 교육 조건을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 교육 조건이 한국은 에너지 가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러우 전쟁 터지고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교육 조건이 아주 저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많이 갔죠. 예, 저희한테 불리한 쪽으로. 그리고 교육 조건이 아주 좋았을 때, 이때 2015년 이때는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유가가 배럴당 4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교육 조건이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그건 결국은 반도체 가격.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는 GDP와 GDI의 관계를 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GDI라는 것은 이제 그 GDP의 교육 조건을 추가한 그런 지표죠. 그래서 GDP는 3.8% 성장했는데 GDI는 전년 동기 대비 13.2%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잠시 있을 그냥 지나가는 일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있을 그런 현상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 질문이 나오죠. 그 답이 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그 실물 경제가 어떻게 이제 진행될까 거기에 대한 또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우리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양극화가 아주 지금 아직도 아주 심하고 부문 간, 지역 간, 또 계층 간 하여튼 이렇게 심한 그런 상황이어서 또 이런 총량의 이런 혜택이 있어도
구조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또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낙수의 효과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온기를 전 경제에 퍼지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혹시 이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은 이 표가 좀 쓸모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수출제하고 수입제를 이 두 축에 이렇게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최초에는 이제 P1이라는 점에서 생산을 하는데, 근데 일단 교역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런 소셜 웰페어 펑션이 딱 해서 우리가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점이 일단 D1으로 안착이 되겠죠. 근데 교육 조건이 개선이 돼가지고 우리가 D2로 가면은 이 실질 GDP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실질 구매력은 많이 이제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되며 또 지금 성장률 자체를 견인할 수 있고, 또 AI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요 어떤 그 이슈만 제가 이제 질문으로 남기고 끝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차트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AI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아이디어가 이런 아주 높은 성장률을 계속 견인을 해왔다는 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결국 AI는 이런 현상을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게 좀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거시 경제학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거의 그냥 하여튼 법칙을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생산성의 문제, 또 인구 구조에 따르는 아주 그 낮은 성장률, 또 인구 구조에서 따르는 낮은 이 중립금리, 이런 문제가 혹시 바뀔 그런 가능성도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구 구조가 하나의 그 운명이 안 될 수도 있죠. 인구 구조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별로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희망적이지 않은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이디어로 인구 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훨씬 더 이제 다른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에서도 결국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결국 GDP 국민 소득 이 계정도 결국은 이제 회계하고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금융학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거를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그걸 끝마치죠. 이게 제가 올해 좀 길었습니다. 말이. 신현성 총재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총재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신현성 총재님하고 좀 인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제가 그 신현성 총재님을 고대에 모셔가지고 발표를 좀 듣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도대체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 정말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신현성 총재님께서 이렇게 정말 인사이트풀한 그 강의를 해주시면서 그때 벌어졌던 일을 꿰뚫고 있었던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많이 모시고 좀 배우고 싶었는데 영광스럽게 또 저랑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가지고 사실 논문도 꽤 많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사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MB 정부 때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면서 사실 우리 거시건전성 정책의 가장 중요한 그런 또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로도 그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 했던 그 정책이 정말 효과적이어서 그 후로도 우리가 이제 큰 위기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저를 또 BIS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연구를 또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우리 총재님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 발표하셨을 때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수학을 사용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발표를 하실 때 보면 이 아주 간단한 그 그림을 가지고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얘기를 항상 해주셔가지고 잘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저도 앞으로 발표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오셔가지고 우리 금융학회 회원님들에게 좀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여기 우리 그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본에 오신 분들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네 분도 우리 신현성 총재님 그 발표를 꼭 듣고 싶어가지고 혹시 영어로 발표하시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가지고 좀 실망을 하셨는데 저걸 가져오셨어요. 그 동시 통역기.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작동을 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것도 지금 다 이렇게 동시에 1어로 그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AI에 대해서 사실 그 심포지엄을 가졌는데 AI가 이렇게 또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did it work? So you understood what he said? Wow, that's wonderful. 네, 그러면 제가 그 네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Professor Sanae Ono from Masashi University. 네, 이분은 사실 저희 그 금융학회랑 계속 관계를 가지시면서 이 그 일본 금융학회를 대표하고 계십니다. 회장님은 못 오셨지만 대표를 하고 계시고요. And there are 3 more esteemed scholars who presented their papers in the morning. So let me introduce Professor Nozomi Ando from Showa Women's University. And the second presenter was Yoichi
Professor Yoichi Otsubo from Kobe University. And third speaker was actually he's my close friend and Professor Esuro Shoji from Chuo University. So he was previously at Hitotsubashi University, but he recently moved to Chuo University because I believe that, you know, can I explain that? What is 70? Retirement age. So in Japan, when they approach retirement age, they move to another university which has longer term. So he had chance from Chuo University, and Chuo University has much longer retirement age. It's 70? 70. Yeah, 70. That's the retirement age. Okay, thank you very much. 네, 그러면 제가 또 건배사? 네, 그러면 제가 건배사까지 하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기 그 행사는 다 이걸로 끝났고요.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어떤 건배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무튼 오늘 저기 금융학회 행사니까 일단 금융학회의 번영을 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총재님이 오셨으니까 사실 한국 은행의 그 역할이 좀 더 그 강화되고 또 그 최근에 사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또 힘을 북돋워 드리는 그런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하면은 그냥 위해서라고 복창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의 번영을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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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